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문학 강의 기억나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뭐 중간에 헌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김혜경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한번 갈 수 있는 사람 가기로 했다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 되면 우리 40세 이상 분들은 헌혈 많이 하세요. 예, 우리 어종석 집사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잘 올려주셨고요. 청라에도 있으니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머나 기억나시죠? 머리 기신 분들 머리 기증하셔도 좋고요. 자, 이번 주도 고구마 제로. 이번 주는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입이 달싹달싹거렸던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업무 보고 공개, 국민 주권 시대 시작. 자, 여러분, 정부 기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는 거 아시죠? 그거 유튜브나 TV로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재밌다. 또 뭐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예요. 하나의 정부의 수반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아예 실시간으로 생중계해버린 건 세계 최초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다음 주부터 전국 순회 부처 업무 보고 전부 생중계. 서울, 세종, 부산 순회 구체적 일정과 장소 추후 공개. 우리나라에는 19개 부와 5개 처와 18청 7개 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 대상. 그래서 외교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요, 12월 11일부터 23일 중에 총 7일간을 택해서 이 모든 걸 다 업무 보고 대통령이 받았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때 시청률이 대박이 났습니다. 예. KTV라고 국정방송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시청률이 동시대학 때 1위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자,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정 보세요. 서늘하죠? 공무원들이 다 간담이 서늘해졌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6월 20일 날 국무회의 공개 검토 지시. 오가는 말 공개 못할 이유 있나? 여러분, 이미 7월 달부터 국무회의, 대통령과 장관들이 하는 국무회의가 공개된 거 보셨습니까? 그거 보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그거 보고 씁쓸하다. 여러분, 국무회의가 공개된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자, 이게 뭐냐면 비상계엄을 했다는 내란 국무회의입니다. 내란 국무회의. 이 인간들이 했대요. 이 인간들이 회의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국무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송미령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킨 장관입니다. 아시죠? 이거 전례가 없어요. 그것도 내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을 너 또 해? 유임시켰어요. 어떤 반응이었느냐? 실용주의 죽 써서 개 줬다. 논란의 송미령 유임. 농망법 발언 송미령 장관 유임. 농민단체들 사죄의 방법은 사퇴. 송미령 유임에 이 탕평 광고판이냐? 독한 말 퍼붓는 국민. 송미령 장관 이례적 유임. 양분 등등등.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을 때 언론이나 단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란 국무회의에 속했던 송미령 장관을 어떻게 유임시킬 수가 있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했어요. 공개하니까 농식품 가격 정보 앱을 만들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 보고 보셨죠? 콩 GMO 유전자 조작 물어보니까 송미령 장관이 국장 답하세요. 했더니 콩 GPT라 불리는 국장이 쫘라락 뭐 좀 틀린 건 있다 하나 어쨌든 쫘라락 읊고 누구 답하세요 하니까 정말 잘 답하고 대통령도 만족한 명품 브리핑. 국무회의를 공개했더니 송미령 장관에 대한 논란이 다 사라졌어요. 왜죠? 누가 봐도 잘하는 거 아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거에 대해서 시비 털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봤거든. 인정. 자,
우리 국무회의 공개된 거 처음 봤을 때 보면요, 장관 중에 답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와 검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거냐고. 내가 지시하는데 빨리 하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돼요. 일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뭐 좌파다, 뭐 우파다, 진보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용이에요. 실용.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게 지금 벌써 아는 사람 다 알고요. 이게 크게 평가받고요. 앞으로 대통령은 이런 사람만 뽑힐 겁니다. 실용. 실용.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 출신이긴 하지만 일을 잘하니까 시키는구나 라고 누구나 다 알게 되었죠. 그렇죠? 이게 공개의 효과예요. 공개를 하니까 논란이 사라져요. 국민들이 이해해요.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일반 수준이고, 자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아는 척. 여러분 판옵티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판은 모두란 소리고 옵티콘은 감시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강옥이에요. 이게 가운데 감시탑이 있죠. 정중앙에 높은 데 감시탑이 있고, 감시탑은 어둡게 해놔요. 그리고 감방들을 뺑 둘러서 배치하고 감방을 유리나 철창으로 해놔요. 그러면요, 이 감방에 갇힌 죄수들은요, 자기는 간수가 뭐 하는지 안 보여요. 그리고 간수가 나를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일종의 CCTV 효과예요. 그러면 이 죄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 이 안에 간수는 2명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간수가 늘 나를 바라보고 있고, 왜냐하면 내 이 감옥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죄수가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고 간수에게 걸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판옵티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소수로 다수를 감시하는 최적의 환경을 판옵티콘이라고 해요. 이게 현실의 CCTV죠. CCTV 한 대가 딱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저 멀리 카메라가 보여요. 그게 꺼져 있던 작동하던 가짜든 우리는 다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게 바로 판옵티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게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장치를 판옵티콘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옥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실제로 이게 어느 고등학교 건물이에요. 이게 판옵티콘 구조예요. 고등학교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인데 내부에 강당이 있고 이렇게 내부에서 모두 아이를 감시할 수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 했어요. 욕먹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1층 이렇게 쭉 있고 2층에 바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간수 한 명이 서서 보면 1층에 있는 모든 감방이 다 보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판옵티콘이에요. 서대문 형무소 가면요, 이렇게 격벽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독방이거든요.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감방이 시원하게 나 있는데, 여기 딱 한 명만 서 있으면 모든 감방이 한눈에 들어오겠죠. 이게 판옵티콘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감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거를 거꾸로 적용하는 게 있어요. 시놉티콘. 거꾸로는 뭐냐면 가운데 또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로 이 다수의 감방들을 어둡게 하고 가운데를 밝게 해요. 그러면 모두가 여기 가운데를 감시할 수 있겠죠. 이거를 시놉티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시놉티콘이 뭐냐? 바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의 정부예요. 이해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10몇 년 전 시장 시절에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합니다.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 집무실 앞에 이렇게 써놔요. 노크 금지. 아무나 그냥 들어오세요. 써놨어요. 시장 집무실에 아무나 벌컥벌컥 들어가서 이재명 시장이랑 사진 찍을 수 있고, 비었으면요. 그 자리가 비었으면 그 의자에 앉아서 인증샷 찍어도 돼요. 그렇게 해놨어요. 시장실을 완전 다 공개했어요. CCTV 달아놨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자기는 지금 돈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몇 억을. 근데 한명숙 여자 정장을 입고 있었대요. 여자 정장이 어떻게 가운데 여기 몇 억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의자에 놓고 왔대요. 그래서 실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든요. 그 일을 당하자마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군 생각을 하고 자기 시장실에 CCTV를 달고 누구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공공의 감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때부터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놉티콘. 네, 판옵티콘은 소수가 권력을 가지고 다수를 감시하는 거고, 시놉티콘은 권력을 가진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 업무 공개는 이 시놉티콘의 철학에 맞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체 하세요? 네, 시놉티콘. 예. 그래서 이번 업무 공개는요, 바로 국민 주권과 국민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업무 보고 자리예요. 여기 보면 밑에 정 가운데 대통령이 앉아 있고요. 옆에 보면 뭐 총리,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등 장관급이 앉아 있고, 이쪽에 수많은 공무원들, 각 부처 장관, 차관, 국장, 공공기관장들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어느 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쭉 읽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요, 몇 번이고 본인이 직접 다 읽고 표시한대요. 표시를 해놓고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질문한답니다. 그리고 형식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매년 해왔어요. 우리나라 정부 처음부터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 이거를 공개했죠. 아예 전면 다 공개했잖아요. 공개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대통령이 국민께 보고하는 형식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업무 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이런 우리 부처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의미를 실현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대통령 지적의 공정위 현장 조사. 한국 생리대 다른 나라보다 약 40% 이상 비싸.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공정위가 가격 담합 및 남용 여부를 바로 현장 조사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옛날에 푸꾸옥 갔을 때 함께 가셨던 우리 여성분들이 거기서 이거 싸고 좋다고 막 대량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업무 보고에 이런 걸 해요. 지금까지 대통령 업무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아, 우리 민생이 어렵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군인들 잘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그냥 뭉뚱그려서 했어요.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게 생리대 비싸답니다. 조사해봐.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되게 디테일하죠. 디테일하지만, 자, 우리 5천만이에요. 5천만 중 여자 인구 2,500만이라 칠게요. 2,500만 중에서 그 어린애들 그리고 폐경 지나신 분들 빼고 가운데 한 40%나 치면요, 2,500에 40%니까 대충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의 경제권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리고 여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딸 가진 아빠들,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또 뭐 부모님 등등등 우리 가계 서민 경제에 직격이 되는 문제예요. 이걸로 일부 기업들이, 특정 기업들이 단합한 건 아니야? 조사해봐 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또 대통령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건보급여 적용 검토해야. 이 시대에 1,000만 탈모인들이 기뻐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전혀 공감 못해요. 저는 다모이기 때문에. 탈모? 그게 뭡니까?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인데
뭐 많아서 문제지 적진 않아요. 하지만 적은 분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보험료는요 국민이 내는 거죠. 정부가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4대 보험 떼잖아요. 국민이 떼서 모아놓은 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병신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거는 욕을 많이 해야 돼서.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세금이든 건강보험료든 국민이 내는 거 아니냐. 그럼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지. 우리 천만 탈모인이라고 하는데 그 천만 탈모인들에게, 여기도 보세요. 천만 여성분들에게 생리대 가격을, 천만 탈모인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디테일하지만 모든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요, 예, 연명치료 중단 의료비용 감소, 대통령 정책 제안의 화두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연명치료가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회생에 불과한 분들이지만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거나 그렇다면 의사가 이렇게 물어요. 연명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그거 많이 당했어요. 그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저희는 다 썼어요. 안 하겠다고.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연명치료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렇겠죠. 장비가 많이 들어가, 약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에게는 그 고가의 의료 수가가 지급되지 않아도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자. 의료비를 깎아준다니 그렇게 하자.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이런 디테일들, 이것도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 자녀들을 위한 정책이죠. 자, 그리고 이번엔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봅니다. 1,000원 초코파이를 왜 기소했냐? 이게 뭔 소리냐? 어떤 노동자가 퇴사를 했대요. 퇴사 사직서 내고 결제 받고 회사 방문해서 문 열고 다음날 회사에 뭐 물건 갖고 와 문 열고 회사에 비치된 초코파이를 몇 개 먹었대요. 그거를 회사 측에서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 회사가 짜증나는 회사죠. 그러면 검찰이 이건 불기소해야 되는데 그걸 검찰이 기소했답니다. 미친 새끼들이죠. 검찰이. 대통령이 그걸 혼낸 거예요. 그리고 불법 사이트를 차단이 왜 한 사이트에 70% 이상이 되면 불법이냐? 한 개라도 불법이면 다 해버려라. 우리 굉장히 서민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 촉법 소년들 만 15세 이하 촉법 애들이 지금 난리 깽판 치고 있잖아요. 안 잡아한다고. 예, 이거 촉법 소년 온갖 사고 다치던데 낮춰라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그게 찬반치를 연병하고 있는 낮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즉 장관들에게 지시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업무 보고를 공개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이 정말 주인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업무 보고 공개는요 이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 있죠. 좋은 말. 아, 그거 참 잘 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잘 하시고 알아서 적당히 잘 추진해서요. 이런 말 지금까지 대통령도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지 않아요. 디테일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장을 봐요. 그러니 공무원들은 뼈가 갈리겠죠. 뼈 좀 갈려도 돼요. 공무원들은 괜찮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대신 국민들은요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주니까. 자, 그래서 높으신 각하가 아니라, 높으신 각하 있죠.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일시키는 사람이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각하로서 저 높은 데서 의전서열 1위고 막 대통령이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그런 높은 인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일시키는 사람이라고 지금 국민 주권 실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난제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했어요.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거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두둥 새만금 방향 확실히 하라. 30년 만에 정리 나선 대통령. 여러분 새만금 사업 아십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새만금?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새만금이 어디냐면요, 여기 인천 있죠. 지금 여기 인천에서 밑으로 200km 정도 내려가면 군산 밑에 변산반도가 있는 여기 지금 바다에 다리 놓인 데 있죠. 여기 새만금이에요. 이거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매립한다 뭐 어쩌고 막 했는데, 자, 이게 현재 매립이 30-40%밖에 안 됐어요. 몇십 조를 쏟아부었는데도. 그리고 매립이 됐지만 황무지예요. 활용을 못해. 거기서 얼마 전에 활용했었죠. 윤석열 정부 때 잼버리 했죠. 개망했죠. 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면 대통령이 거기 전북에 내려와서 내가 새만금에 농업단지를 지어주겠다. 대통령이 됐어요. 참모가 와요. 거기 매립한 땅에서 농사가 안 돼요. 그러면 산업단지를 지어주겠다. 와, 뽑아요. 거기 배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거기 가가지고 이런 공약을 안 해요. 후보 시절에 가서 뭘 해주겠다 그러지 공약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현실적으로 실태가 어떤지 나한테 철저히 보고서 올리라고. 그리고 현실에 맞게 하자고. 그때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새만금청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 새만금 정치 성역을 향해 이재명이 던진 돌. 1987년 노태우 식량 안보 공약 전북 2자릿수 지지. 노태우가 전북에서 2자릿수 지지를 받았대요. 대단한 겁니다. 식량 여기 다 쌀 논으로 만들어서 전북 잘 살게 해줄게. 이 사람이에요. 아, 거기는 농사가 안 돼요. 쌀 과잉 목표 사업 흔들 표심 개발 공약 진화. 이 대통령 불편한 지시를 첫 거론. 희망고문 그만하자. 그리고 매리 더 이상 하지 마. 갯벌 보존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하자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특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접근하자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매립하지 말고 나머지는 생태계 잘 보존하고 갯벌 있잖아. 그래서 어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태양광을 현실적으로 가자. 이게 이재명 특기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내에 있는 저기 백운고객이라든가 백담 그 계곡에 평상들 있죠. 그거 이재명이 치웠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거기 다 불법으로 점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관광객들이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자기들 거라고. 근데 계곡은 국가 거거든요. 우리들 거라고요. 계곡은. 이재명이 거기 싹 치워버렸어요. 치우기 전에 거기 가서 지금까지 역대 도지사 아무도 못했어요. 다 모아놓고 치우긴 치워야 된다. 이건 불법이다. 나 막 난리가 났죠. 이재명이 야 그러면 포크닝하고 확 밀어버릴까? 난 너의 협상을 난 필요가 없어. 난 또 당선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법대로 할 거야. 확 밀어버려도 니는 못해.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밀긴 다 평상들 치우고 계곡 경상화 해야 되는데 니네들 불쌍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해결 차선책을 얘기해봐. 했더니 진입로 만들어주세요.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지금 있는 가게는 부시지 마세요. 등등등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얘기해서 그걸 실현해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현실을 인정해요. 여러분 춘천에 중도 가보셨습니까? 거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레고랜드가 들어서 있어요. 레고랜드. 근데 그 중도는요 우리 한반도 최대의 선사시대 문화 유적지예요. 근데 거기를 다 레고랜드로 덮어버렸어요. 시민운동가들이 역사학계에서 그거 레고랜드 다 치우자 그랬어요. 근데 그거 지금 레고랜드 까는데 몇 천억, 그 치우는데도 또 그 정도 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오라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이 편안해지죠. 원리 원칙대로 하면 다 없애버리고 하면 좋은데 그 돈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새만금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죠. 근데 불법 외국 어선들이 99% 중국 국적입니다. 불법 어선들이 막 우리나라 와서 다 싹 쓸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금어기라는 게 있어요. 금어기가 뭐죠? 조업을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새끼들이어서 좀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잡지 말자. 또 몇 센치 이상 이하는 놔주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선들이 그걸 어기면 큰일 나요. 근데 중국 애들은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와서 싹쓸이 해가요.
그거를 지금까지는요 중국과의 마찰이니 뭐니 해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인도네시아는 격침도 시킨다던데 왜 우린 못해? 강하게 해. 그리고 납포하고 배를 한 배 하나 납포해 잡아오잖아요. 그 배를 돌려봤는데 보증금을 10억 이상 아주 크게 때려버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양경찰청장은 눈치가 있는 인간이에요. 눈치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자 했더니 업무보고 때 강력 제재를 주문했어요. 해양경찰청장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자 올해만 벌써 56척을 납포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40척, 54척, 46척 조금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6월부터 12월까지 단 5개월 동안 56척을 납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공무원이죠. 여러분 공무원은 뇌가 있으면 안 돼요. 공무원의 뇌는 누구죠? 대통령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막 겉으로 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중국하고 싸바싸바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중국하고 잘 지내고 뭐 협력하고 하지만 자를 땐 자르거든요. 납포! 그래서 해경이 이렇게 납포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전담함 도입함. 우리 아예 해경은 어디 그냥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무보트 타고 조그만 보트밖에 없어요. 군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군함급 경찰함을 만들게요. 우리 2028년이면 와요. 라고 해경청장이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업무보고 생중계가 좋아요 나빠요 라고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KT 전화조사원이 한 거 약 76%, ARS 65%, 대충 70%의 국민이 업무보고 생중계 따봉 해요. 이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요. 즉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일은 잘하네, 맞아, 하는 게 맞지 라고 한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느꼈던 시원함, 우리가 느꼈던 통쾌함, 맞아, 공무원들이 저렇게 일을 안 하고 있었네, 저 새끼 일 시켜야지, 그런 거를 국민의힘 지지자조차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자, 여기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바뀌었구나. 여러분 공무원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요 그 교장 선생님의 양력을 조사해요. 전에 어느 학교에 있었는지. 그래서 어느 학교 거기 나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 어때요? 자, 저한테 배드민턴 레슨을 받는 분 중에 현직 중령분이 계세요. 현직 중령. 그분이 배드민턴을 저한테 몇 년 배우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있는 6명, 7명이 모두 다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설친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해요. 지휘관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이들에겐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될 문제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생중계 업무 보고 확산하나 이장섭. 청주시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공개할 것, 나를 뽑아주세요 로 나온 거예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청주시장 예비 후보 중 한 명인 이장섭 씨가 나도 업무보고 공개할 겁니다 하고 나서요. 그랬더니 군산시의회 상임위 활동도 생중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생중계가 좀 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생중계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도 생중계하고 있는데. 생중계하는 장비 저거 몇백 안 들어요. 금방 해요. 아니 핸드폰 한 대만 켜놔도 돼요 그냥. 그랬더니 안호영 현재 민주당 의원이 전북 도지사 출마 예정하고 있나 봐요. 전북 도정 업무보고 생중계 도입, 그리고 대통령실 생중계 효과 광주시도 한번 해봤대요 시험 삼아. 등등등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지금 다 생중계 하고 있고요. 생중계 하려고 막 전화하고 있고 속 시원하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아니까, 한 번 말하고 까먹지 않다는 걸 아니까 다 열라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열라 일하고 있습니다. 좀 친한 지인 중에 옛날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업무 보고
되게 한쪽은 너무 시원한 마음과 한쪽에는 그 당시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들이 같이 올라오더래요. 아, 나도 저렇게 후덜덜했었는데 이런 느낌들이. 자, 그러면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답답하네 진짜. 눈치 없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아, 무능한 공무원, 예, 바로 나왔어요. 이학재 서구갑 전 삼선 의원, 예, 책갈피 달러 질타 이학재. 힌트 줬는데도 몰랐다? 뭔 소리냐? 자, 이 인간이 현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죠. 그런데 그 전날 관세청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청장한테 물어봐요. 달러 밀반출이 많다는데 그거 관세청 책임이에요? 아, 그거 우리이긴 한데 업무 협약 맺어서 실무는 공항에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딱 보여줘요, 실무 협약서를. 아, 알겠어요. 전날 했다고. 그러면 눈치 챙겼으면,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은요 전날 그거 보고 있다가 큰일 났다, 야 조사해, 브라락 조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업무 보고 올렸을 겁니다. 우리말로 할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줄바따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앞에 애가 가서 맞아요. 근데 맞는데 아프다고 소리 냈다가 세 대 더 맞았어.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이 악물고 소리 안 내겠죠. 우리 다 그 정도 눈치는 있잖아요. 그 눈치가 없네. 전날 분명히 관세청장한테 물어보고 관세청장이 근거까지 제시하고 분명히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다 조사해서, 자 사장님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올해만 하루에 한 건씩 적발해냈어요. 책갈피에 꽂아놓는 놈들 1년에 한 370건 적발했어요. 그게 뉴스에 났어요. 일을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학재 바보 같은 놈이 아닌데요, 우리 모르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막 어버어버 말 돌리니까 아니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라고. 아니에요. 나중에 SNS로 찌질해 막 그러잖아요. 눈치 없는 인간. 그렇죠, 눈치 없는 인간. 아니면 능력이라도 있든가. 아휴, 답답하죠 진짜. 예,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학재는 병신이구나. 그렇죠. 이 인간은 이거 한 방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났어요. 이 사람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현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 나와도 폭망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유정복 시장을 공천 안 할 거예요. 빈자리 누가 제가 할게요 라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온 국민이 알아버렸죠. 이학재는 무능하다. 여러분 이학재 사장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소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받는 인간이 업무 하나 파악하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이 대통령 인천공항공사 사장 겨냥 권한만큼 책임 안 지려면 나가라. 그렇죠? 1억 5천 받으면 최소, 거기다 기타 등등 하면 대충 3억 된대요. 그 정도 받으면 일을 해야지. 왜 일을 안 해? 왜 헛짓거리를 해? 이런 인간들을 걸러내는데 이번 업무 보고는 최고였습니다. 눈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이. 아 참나. 그리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하다 마지막에 12월 23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통령 공직자 무책임 눈 뜨고 못 봐줘. 업무 보고 6개월 후에 또 한다. 자, 지금부터 장관들과 공직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공부하겠죠. 6개월 중에 제 시험 본대요. 제 시험.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제 시험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가진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었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다 가보셨죠? 이 중에서 해외여행 가는데 여러분이 달러를 너무 많이 갖고 가서 책갈피에 100달러짜리 껴서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환전을 한 1000달러를 해야 되는데 900달러밖에 못 하겠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해외 나가서 달러 많이 쓰려고 책갈피에 100달러씩 몇 개 껴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있는 놈들이거든. 그거를 못 걸러내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빡칠만 하죠. 불법으로 우리나라 달러를 유출한 인간들이니까. 자, 또 있습니다. 눈치 없는 놈들, 내란당 일당들. 내란당. 국민의힘. 저는 국민의힘을 정상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국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으로 보지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국민의힘 이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를 권력 과시 무도로 만들어. 자, 이게 병신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미 다 봤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쓰고 있는 거죠. 권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다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생중계로 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생중계를 못 봤으면요. 그럴 수도 있어 생각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환율과 집값 외면하고 젠플릭스 놀이에 빠졌어. 여러분, 환율 최근에 극적으로 떨어진 거 아시죠? 50원 이상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외화 밀반출 하지 말아라. 외화 유출을 막는 게 환율 막는 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병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국민의힘 이 대통령 이학재 질책에 오만 방지한 모욕 주기. 여러분, 우리 다 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전날 관세청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서류 보고, 야, 니네 책임이라며, 니네 업무 협약 MOU 맺었다며, 해 안 해? 그것은 원칙적으로 계속 헛소리하고 말 돌리잖아요. 그 답답한 고구마 100개 같은 느낌 받잖아요. 우리 다 봤는데 국민의힘은 모욕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 봤으면 여기에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끝으로 재래식 언론과 기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재래식 언론. 재래식 언론입니다. 재래식 언론이에요. 재래식 언론.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있죠. 이거 다 기사 발췌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쳐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이 대통령 환율과 집값 외면하면서 젠플릭스 놀이 빠져라고 국민의힘에서 말했어요 라는 기사죠. 이게 정상적인 기사라면 뭐라고 제목이 와야 돼요? 라고 국민의힘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기자는. 이해되시죠? 자, 국민의힘 이 대통령 이학재 질책에 오만 방지하는 모욕주의라고 비판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라고 기사를 써줘야 돼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업무복을 통해서 누가 병신이고 누가 일 잘하는지 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 봤어요. 봤는데 기자들은 아직도 이 지랄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공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레기들이 아니에요. 재래식 언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하면 생각나는 게 1번이 뭡니까? 냄새, 똥, 구데기, 똥파리 이런 것들이죠. 등등등. 거기에 빠지면 감당하기 힘들죠. 여러분, 혹시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동생이 한 달이 빠져서 뛰어오는 걸 겪어본 적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소리를 보고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오만 방자해. 그 재래식 언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똥뚜껑에 빠져서 이만큼의 똥이 묻어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공개함으로써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속 시원하고 국익을 위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지점은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마냥 감싸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못하는 거 까고 까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까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게 까고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꿔주는 게 거기에 우리가 좋은 호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대통령과 공무원 간의 업무 보고 및 지시 관계 있죠.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매년 업무 보고 했다니까요. 그게 뉴스에 났어요. 언론에 나요. 언론에 어떻게 나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님께서 오늘 환경부에 방문하셔서 환경부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치하하시고 잘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님 만세, 이렇게만 본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는 언론이라는 그 재래식 언론이 되었죠. 이제는 이 이상한 똥망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같이 본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쌩 날것으로 내보내 라고 하니까 우리가 센 걸로 봤잖아요. 그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왜 내란당인지, 재래식 언론이 왜 얼마큼 썩었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공개하는 데 주저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공개할까요? 그겁니다. 캥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캥기는 게 없고, 그리고 또 자신 있는 사람.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 해변에 가서 어떤 사람이 노출합니까? 아니요, 그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 또 약간 퉁퉁한 게 자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뱃살을 자랑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어쨌든 그겁니다. 네, 그 누구는 내 예쁜 문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노출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내 문신은 싫어 감출 수도 있고, 어쨌든 자신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들에게 국민의 입장으로 지시할 자신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안 속을 자신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캥기는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보고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학재 사장한테 거기 $100씩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왜 제대로 책갈피에 껴넣는 거 안 합니까? 막 질타해요. 이학재 사장이 영부인께서는 주가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 캥기는 게 없고 능력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재래식 언론 부처 업무 보고 핵심을 외면하고 짜친 기사만 베끼는 재래식 언론들 있죠. 얘에 대해서 최경영 전 기자가 일침을 날립니다. 업무 보고 안에 있는 그 방대한 내용들은 안 보고 말싸움 나온 것 꼬투리 잡을 것만 기사화한다. 뭐 윤석열 때도 어쩌저쩌저쩌저 나오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화 중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다. 더 신중하게 해야지.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의 솔직함이 사라져서도 안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득권들에게 대한 생각권이, 민간의 기득권들이 바로 재래식 언론입니다. 많다. 무리지은 대중이 되느냐, 현명한 유권자가 되느냐는 1단계가 투명한 공개다.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비판도 하고 투표도 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최경영 기자가 우리 재래식 언론들 기레기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부처 업무 보고 핵심을 외면하고 짜치는 기사, 누구랑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학재 사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논란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말 치는 놈을 참교육한 거죠. 그렇죠? 거짓말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팩트가 거짓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얘기해 준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정 이거 업무 보고 6개월 후에 또 한다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십시오. 재래식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하는 말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럼 똥 묻어요. 똥간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똥 묻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해외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 대단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K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뭐 K국방, K컬처, K푸드 다 얘기하는데 K민주주의. 그리고 그거를 보고 기뻐한 우리 국민들 시청률이 되게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실제 공개하는 나라도 몇 개 있었어요. 카메라도. 근데 안 본대요. 근데 우리는 보고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K 민주주의의 선봉이 바로 업무보고, 그 대통령을 뽑아낸 국민, 또 그거를 보고 좋아요 눌러주고 기뻐하는 국민들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깨에 힘 좀 주시고, 이런 거 있으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